시장은 마치 도심의 교차로와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단순히 신호등이 바뀌고 차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속도와 방향 그리고 타이밍이 얽혀있죠. 이때 겉으로 보이는 차의 흐름만 보고 길을 건넌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작스러운 신호 변경이나 돌발 차량에 순식간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도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오르고 내린다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심리와 힘 그리고 자금의 흐름이 복잡하게 얽혀있죠. 이 복잡한 움직임을 정확하게 읽으려면 겉으로 보이는 흐름만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달리는 차의 속도와 브레이크 그리고 도로를 가득 메우는 교통량까지 함께 봐야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듯이 시장에서 바닷가 고점의 타이밍을 잡으려면 하나의 근거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SCV 매매법은 시장의 속도와 흔적 그리고 시장의 진짜 신호등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반전 타이밍을 포착하는 전략입니다. 자, 그럼 시장의 진짜 바닥을 잡기 전에 여러분들께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속으로 빠르게 대답해보세요. 눈앞에 놓인 이 물건 몇 개를 사시겠습니까? 머릿속에 몇 개를 살지 먼저 고민하셨다면 무조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몇 개를 살지 고민하기 전에 그 물건의 가격을 먼저 알아야겠죠. 이처럼 시장은 매 순간 우리에게 선택을 먼저 하라고 압박합니다. 매수냐 매도냐 진입이냐 관망이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쯤이면 바닥이겠지 하는 순간 바닥은 한층 더 내려갑니다. 시장은 항상 우리의 상식보다 한 발 더 아래에서 진짜 바닥을 만들곤 하죠.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이런 말이 생겨난 겁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며 저격하는 것 같은 기분. 시장은 우리를 저격하지 않지만 우리가 먼저 시장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결국 바닷가 고점을 정확히 잡는 실력자는 선택을 빨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의 순서를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SCV 매매법은 시장이 보내는 강요의 선택이 아닌 판단의 순서를 정확하게 지키는 매매법입니다. 그럼 도대체 SCV가 뭐냐? SCV는 단순한 세 글자가 아닙니다. 시장의 신호와 흔적 그리고 시장의 의도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읽어내기 위해 제가 고안한 핵심 도구의 집약체입니다. 시장의 속도와 방향,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실제 자금의 흐름까지 세 층위를 동시에 포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종합 매매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CV의 첫 번째 S는 시그널, 즉 신호를 뜻합니다. 이 신호를 읽는 핵심 도구가 바로 RSI입니다. RSI는 시장의 과열과 과매도, 다시 말해 군중 심리의 강도를 수치를 보여주는 도구죠. RSI가 70을 넘어가면 시장이 지금 너무 뜨겁다는 경고를, 30 아래로 내려가면 공포가 극에 달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건 마치 교차로의 신호등과 같습니다. 붉은 불빛이 켜질 때 멈추듯 RSI는 우리가 멈춰야 할지 아니면 한 발 더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시장만의 신호등입니다. 두 번째 C는 캔들, 바로 가격의 흔적입니다. 캔들은 단순히 차트 모양이 아닙니다. 그날 시장에 벌어진 매수 매도 전투의 결과이자 참가자들의 감정과 의도가 고스란히 담긴 발자국이죠. 이 발자국을 제대로 읽어내면 마치 교차로에서 차들이 어느 방향에서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 시장 속 진짜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V는 볼륨,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진짜 의도를 나타내죠.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실제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에너지의 척도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겉보기에는 차가 빠르게 달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엔진 소리만 요란하고 연료가 바닥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곧 멈출 가능성이 높죠. 반면 가격 상승의 거래량까지 동반된다면 이는 수많은 차들이 실제 연료를 가득 채우고 한 방향으로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움직임은 진짜 힘이 실렸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 세 가지 도구를 종합해서 시장의 진짜 바닥과 고점을 포착하는 것이 바로 SCV 매매법입니다. RSI가 알려주는 심리의 신호, 캔들이 보여주는 가격의 흔적, 그리고 거래량이 드러내는 실제 자금의 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릴 때 우리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확률 높은 반전 구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SCV 매매법의 핵심이자 시장의 교차로를 안전하게 건너기 위한 세 개의 필수 신호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SCV 매매법을 실전 차트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SCV 매매법의 본질은 반전 구간을 잡기 위한 판단의 순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따라와야 하죠. 이 뚜렷한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SCV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시장의 과열과 침체, 즉 신호입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최저점과 최고점은 언제나 과열과 공포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진짜 바닥과 천장은 대중의 극단적인 탐욕과 두려움이 몰릴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많은 과거 차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극단의 순간에 나타나는 RSI 다이버전스가 바로 반전의 전조이자 첫 번째 신호입니다. 따라서 SCV 매매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점은 시장의 과매수 과매도 상태가 나타났는가, 다이버전스가 따라왔는가, 이 신호를 정확하게 읽는 것입니다. SCV 두 번째 단계는 대중의 심리가 그대로 남는 흔적, 바로 캔들입니다. 캔들은 그날 시장 참여자들의 거짓없는 기록이자 매수 매도의 치열한 전투가 담긴 실시간 자취입니다. 특히 극단 구간에서 나타나는 캔들 모양은 바닥과 고점을 가늠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SCV 매매법에 다루는 캔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복잡한 캔들 패턴과는 전혀 다릅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교과서식 캔들 공부가 아니라 실전 매매를 거치며 제가 직접 찾아낸 저만의 해석법입니다. 이 특별한 캔들 해석법은 영상 후반부에서 차트 예시와 함께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반전 신호를 가장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대부분의 기술적 지표들은 후행성을 가지지만 거래량
거래량만큼은 예외입니다. 시장의 체력이자 선행신호이기 때문이죠. SCV 매매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서도 바로 이 거래량입니다. 특히 저점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움직임은 거래량 감소인데요. 차트가 바닥을 형성할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수급 구조가 맞물리며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하락이 길어지면 공포 매도, 즉 투매 물량이 대부분 소화됩니다. 이미 팔 사람들은 거의 다 팔았기 때문에 추가 매도 물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강한 하락 초반에는 거래량이 크게 늘지만 진짜 바닥 근처에서는 거래량이 뚜렷하게 줄어드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거래량 감소가 바로 반전 시그널의 핵심 포인트, 즉 시장이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가장 선행적인 힌트입니다. 정리하자면 SCV 전제 조건 첫 번째는 시장은 늘 우리의 상식보다 한 발 더 아래에서 진짜 바닥을 만든다는 것, 즉 하락이 멈추고 단기적인 반등은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아닌 한 발 더 아래의 구간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 전제, 과열과 공포 구간에서의 다이버전스입니다. 군중이 탐욕과 두려움을 극단에 몰렸을 때 RSI가 보내는 역행 신호가 곧 반전의 전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다이버전스가 핵심이겠죠. SCV 세 번째 전제, 캔들과 거래량입니다. 심리를 드러내는 캔들과 실제 자금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량이 함께 맞물려야 진짜 저점의 조건이 완성됩니다. 이 세 가지 퍼즐이 모두 채워져야 비로소 우리는 확률 높은 진짜 바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리 시장에 쉽게 줄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기에 가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전제 조건을 알고 차분히 기다릴 줄 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기회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먼저 차트를 보면 하락세가 시작되고 가격이 일자로 강하게 미끄러지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때 거래량을 보면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투매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 모습이죠.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은 이제 진짜 바닥이라고 착각해서 성급히 진입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렇게 강한 추세의 급락이 한 번에 꺾이진 않습니다. 대부분 짧은 반등을 주고 나서 진짜 저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일자 하락에서는 조급해하지 말고 SCV의 전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RSI를 보면 과매도, 즉 침체 구간에 진입한 만큼 SCV의 전제 조건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SCV 전제 조건을 기다리면서 흐름을 살펴보니까 과매도에 대한 일시적인 반발 매수, 즉 기술적 반등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장의 저점 특성과 SCV 전제 조건상 한 번 더 눌리는 진짜 바닥을 기다릴 겁니다. 이때 중요하게 볼 움직임은 저점이 낮아질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RSI가 더 높은 저점을 찍으면서 다이버전스를 형성하는지 두 가지 신호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차트를 보면 시장은 실제로 한 차례 더 저점을 낮추면서도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고 동시에 RSI 저점은 오히려 높아지는 명확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포착됩니다. SCV 전제 조건이 갖춰지기 시작했다면 이제부터 캔들과 거래량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바닥을 잡는 핵심은 저점이 낮아진 캔들과 거래량입니다. 바닥에서 저점이 낮아지는 음봉 캔들에서 양봉 캔들 하나가 형성됩니다. 이때 양봉 캔들 거래량은 직전의 음봉 캔들보다 거래량이 적은 양봉 캔들로 마감된다면 SCV 매매법에 모든 전제 조건이 맞춰집니다. 진입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조금 빠르게 진입한다면 거래량이 감소한 양봉이 마감되는 순간 바로 진입할 수 있고, 좀 더 확인 매매로 접근한다면 다음 캔들이 거래량이 증가한 양봉이 나오는지 한 번 더 확인 후 진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 흐름을 보면 저점을 낮춘 마지막 음봉에서 거래량이 감소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또한 RSI가 위로 꺾이면서 과매도 구간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형성된 첫 양봉 캔들은 직전 음봉보다 거래량이 더 적었고 다음 양봉에서는 거래량이 확연히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SCV 매매법의 모든 조건이 완성, 매수 포지션 진입 신호가 명확히 잡혔습니다. 먼저 손절 라인은 저점 꼬리에, 익절 라인은 직전 강한 하락을 만들었던 저항 부근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잔여 물량은 이후 형성되는 추세 흐름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보면 SCV가 제시한 세 가지 전제 조건, RSI 신호, 캔들의 전환, 거래량의 변화까지 모두 맞물리면서 강한 상승 전환이 확인됩니다. 또한 하락에 감소하던 거래량이 상승에 증가된 모습은 명확한 추세 반전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 포지션은 보다 높은 익절가를 기준으로 차분히 끌고 갈 수도 있겠죠. 이처럼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구조가 SCV 매매법의 핵심입니다. 결과적으로 뚜렷한 바닥 기준을 확보하면서도 리스크 대비 높은 손익비를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차트는 마치 하늘을 바라보는 일기예보와도 같습니다. 맑게 갠 하늘을 보면 오늘 하루가 평화로울 거라 짐작할 수 있고,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면 곧 비가 올 거란 걸 본능적으로 느끼죠. 시장의 흐름도 똑같습니다. 하늘 위 구름이 날씨를 예고하듯 차트 위에도 구름이 미래를 비춰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는 겉으로 보면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 구름 속에는 가격, 시간, 균형이라는 시장의 세 가지 본질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힌트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구름이 만들어진 배경과 원리, 그리고 실전 매매 활용법까지 깔끔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름부터 어렵죠? 일목균형표. 풀어서 말하면 한눈에 균형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가격이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추세가 이어질지 꺾일지, 그리고 지지저항은 어디일지를 한 화면에 담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죠. 원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구름을 만드는 재료는 딱 세 가지: 시간, 가격, 그리고 균형입니다. 비유해볼까요? 하늘에 구름이 생기는 건 온도와 습도가 만나서죠. 마찬가지로 일목구름은 과거와 미래의 평균값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시장의 기상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 세 가지를 한 화면에 겹쳐서 보여주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가격을 평균 내서 그 값을 앞으로 26일 정도 미리 그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은 단순히 현재 가격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장이 어디쯤에서 잠깐 멈출지, 어디가 자연스러운 지지와 저항이 될지 미리 보여주는 거죠. 즉 단순히 현재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까지 함께 보는 지표라는 점에서 다른 보조 지표보다 훨씬 입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일목균형표지만 대부분은 그냥 일목구름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구름이 왜 앞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지, 왜 어떤 때는 두껍고 어떤 때는 얇은지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일목구름표를 보려면 차트 지표 검색창에 일목구름 또는 영어로 이치모쿠 클라우드라고 입력해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일목구름표는 총 5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보면 선이 많아서 복잡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선들은 사실 역할이 뚜렷하게 나눠져 있어서 하나씩만 이해하면 금방 정리됩니다. 먼저 설정창에서 모습을 눌러보면 5개의 선들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선들은 실전에서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트레이딩 뷰에서는 영어식으로 표기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실전 용어는 한자식 표현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즉 처음엔 5개라 복잡해 보여도 조금만 익히면 구름표는 사실 단순한 도구라는 걸 금방 느끼실 겁니다. 먼저 가장 위에 있는 컨버저 라인과 베이스 라인은 우리말로 전환선과 기준선입니다. 파란색 전환선은 최근 9일 동안의 중심값, 쉽게 말해 단기 추세의 체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시장이 뜨거운지 차가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주로 단기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빨간색 기준선은 최근 26일의 중심값, 즉 중기 추세를 나타내는 척추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시장이 단순히 흔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뼈대가 꺾이려는 건지를 알려주죠. 겉모습만 보면 이평선과 비슷해 보이지만 종가가 아닌 고가와 저가의 평균을 쓰기 때문에 일정 구간에서 가격이 횡보하게 되면 빨간색 기준선은 수평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자주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선의 상호작용입니다. 단기선인 전환선이 중기선인 기준선을 상승 돌파하게 되면 일반적인 차트 분석에서는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지만 일목균형에서는 좀 더 시적인 표현으로 포전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상황이 좋아진다는 뜻이죠. 반대로 상승 추세 중이던 전환선이 다시 기준선을 아래로 꺾고 내려갈 때 일반적으로 데드크로스라고 부르지만 일목에서는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상황이 뒤집혔다는 신호로 하락 추세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냥 명칭만 알고 계시고 편하신 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어차피 뜻은 똑같으니까요. 이처럼 전환선과 기준선의 관계를 통해 시장의 에너지가 약세에서 강세로 혹은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되는 순간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목균형표에는 스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팬은 크게 후행 스팬과 선행 스팬 두 가지가 있죠. 트레이딩 뷰에서 보이는 레깅 스팬이 바로 후행 스팬, 리딩 스팬이 선행 스팬으로 불립니다. 스팬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비행기의 몸통에서 양날개의 끝까지 거리를 말하는데요.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가격 캔들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뻗어 있는 게 후행 스팬, 오른쪽으로 뻗어 있는 게 선행 스팬입니다. 후행 스팬은 현재 가격을 26일 뒤로 밀어놓은 과거의 평균선이고, 선행 스팬은 과거와 현재 데이터를 평균 내서 26일 미래에 미리 그려놓은 선입니다. 쉽게 말해 후행 스팬은 현재를 과거와 비교하게 해주는 거울이고, 선행 스팬은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의 지지 저항을 미리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처럼 가격뿐만 아니라 시간의 균형까지 함께 고려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지표의 이름이 바로 일목균형표, 즉 한눈에 시장의 균형을 보여주는 표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행 스팬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이기도 하죠. 먼저 선행 스팬 A 연두색 선은 앞서 배운 기준선과 전환선의 평균을 26일 앞으로 미리 그려둔 선입니다. 그리고 핑크색 선인 선행 스팬 B는 최근 52일간 최고가와 최저가를 평균 내서 역시 26일 앞에 그려둔 선입니다. 숫자만 들으면 벌써 머리가 복잡하죠. 그래서 핵심만 잡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선행 스팬은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의 지지 저항을 미리 비춰주는 지도입니다. 이 본질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어차피 이론을 외우려고 만든 지표가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차트에 2개의 선행 스팬이 그려지면 이 두 선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공간을 바로 구름대라고 부릅니다. 이 구름대를 좀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설정의 백그라운드 그리기에서 각 색상의 투명도를 조정하면 차트에 마치 구름대가 형성됩니다. 이때 연두색 선행 스팬 A가 위에 있으면 양운, 즉 초록색의 구름대가 형성되고, 이는 상승 추세가 강한 구간, 즉 지지 구간으로 해석되고, 반대로 핑크색 선인
구간인 선행 스팬 B가 위에 있으면 의문으로 붉은색의 구름대가 형성되고 이는 하락 추세가 강한 구간, 즉 저항 구간으로 작용합니다. 즉 구름대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이 어디서 막히고 어디서 버틸지 미리 알려주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좀 지루하셨죠? 일목구름은 추세와 지지 저항 그리고 시간까지 모두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차트에서 본격적으로 일목구름표를 세팅할 건데요. 여기서 후행 스팬은 꺼둘 겁니다. 후행 스팬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꺼둔 이유는 현재 캔들을 과거로 옮겨놓은 선이기 때문에 그려진 차트에서는 지지나 저항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전에서는 비교적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참고용으로만 활용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두 개의 선행 스팬을 꺼두면 이렇게 차트에 구름대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처음엔 복잡했던 선들은 정리되고 실전 매매에 적용하기 쉬운 일목구름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과는 다르게 각 선들과 구름대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먼저 차트에서 캔들이 구름대 위에 있다면 상승 추세, 반대로 구름대 아래에 있다면 하락 추세입니다. 쉽죠? 이게 일목구름표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리고 구름대와 캔들의 간격, 즉 이격도를 보면 추세의 강도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격이 클수록 시장은 이미 뜨겁고 과매수 혹은 과매도의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캔들과 구름대의 간격이 좁아진다면 그건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죠. 이처럼 구름대는 마치 유동적인 이평선과 비슷한 개념으로 캔들이 구름대 위에 있을 때는 상승세를, 구름대 밑에 있을 때는 하락세를 보는 것이 큰 추세를 읽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을 경우 숏보다는 롱을 잡아놓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차트가 구름대 아래에 있으면 숏을 잡는 게 합리적이겠죠. 이제 구름대가 실제로 어떻게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캔들이 구름대 위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 한 차례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구름의 하단에서 반등하며 상승세가 유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왜 구름은 이렇게 강력한 지지 저항으로 작용할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구름은 단순한 평균선이 아니라 과거의 중요한 매물대가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구름의 하단을 보면 이 위치는 앞선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집중되었던 자리와 정확히 겹치게 됩니다. 실제 수급의 흔적과 정확히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구름은 단순히 시각적인 배경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발자국이 쌓인 구간, 즉 진짜 힘이 모였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 추세 속에서 캔들이 구름 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구름대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구름대를 이탈하기 전까진 롱 포지션 전략을 유지할 수 있고 가격 캔들이 구름대를 종가로 확정 이탈한다면 손절 라인 기준점과 동시에 매도 포지션 전략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구름의 색깔이 아닌 두께입니다. 구름이 두꺼울수록 그만큼 강한 지지나 저항이 쌓여있는 구간이고 반대로 얇을수록 쉽게 돌파되거나 밀릴 수 있는 취약한 구간입니다. 쉽게 말해 두꺼운 구름은 단단한 콘크리트 벽, 얇은 구름은 얇은 종이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가격 캔들이 구름대 안쪽에 머물고 있을 때는 포지션을 잡지 않는 것이 현명한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구름대에는 거래량이 집중된 구간이 주로 포함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매물과 심리가 뒤엉킨 구간입니다. 따라서 구름 내부에 가격이 있다는 건 아직 해당 구간의 매물들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시장이 지금 방향을 정하지 못한 중립 구간에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럴 땐 서둘러 진입하기보단 잠시 흐름을 지켜보며 캔들의 구름대를 벗어나는 순간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시장은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처음엔 의심으로 시작하죠. 설마 또 오르겠어? 그러다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면 기대로 바뀝니다. 이번엔 진짜 뭔가 다르다니까? 그리고 마지막엔 그 확신이란 이름의 독이 서서히 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순간 시장은 미소 짓습니다. 왜냐면 바로 그 확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순간부터 이미 고점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가격이 연이어 오르고 수익이 쌓이면 사람들은 어느새 스스로 체면을 겁니다. 이번 상승은 이전과 달라. 이번엔 진짜 간다. 이런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됩니다. 즉 자신이 보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고 경고 신호는 무시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관망하던 사람들도 점점 불안해지면서 이제라도 안 들어가면 기회를 놓친다는 생각이 심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 이 불안은 집단적 조급함으로 바뀌면서 뒤늦은 매수세가 폭발하는데요. 가격은 마지막 급등 구간을 만들고 거래량은 급증하면서 피날레 고점이 형성됩니다. 오늘 소개할 SCV 매매법의 고점 버전은 이 고점의 심리를 정면으로 역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SCV 매매법의 저점 버전과 고점 버전은 뭐가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겉으로 보면 둘 다 반전의 순간을 잡는다는 점에서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심리 그리고 속도입니다. 항상 바닥에서 반등은 고점에서의 하락보다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롱은 천천히, 숏은 말 그대로 빠릅니다. 롱이 느리고 숏이 빠른 이유는 시장의 근본적인 심리와 구조적 요인 때문인데요.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매수 포지션은 미래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와 확신이 쌓여야 진입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저항은 상승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는데요. 반면 하락은 손실이라는 공포
공포를 동반합니다. 투자자들은 손실 회피를 위해 한꺼번에 매도 주문을 쏟아내는데 이는 패닉 매도를 불러와 하락의 가속도를 높입니다. 또한 강제로 청산되는 마진콜도 그 이유 중 하나이겠죠. 결론적으로 롱은 신뢰와 단계적 유입이 필요한 반면 숏은 공포와 대량 매도가 동시에 작용하여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저점과 고점의 차이는 시장 참여자의 감정선이 다르고 그 감정이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저점에서는 믿음이 천천히 쌓여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고점에서는 공포가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속도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두 구간은 비슷해 보이더라도 결국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점 버전의 SCV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S. 시장의 과열 신호. C. 고점 부근에서의 분배 흔적. V. 서서히 식어가는 에너지의 고갈. 이 세 가지를 한눈에 보면 마치 불꽃이 타오르다 꺼지기 직전에 살짝 흔들리는 미세한 진동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SCV 매매법의 고점 패턴이며 시장이 스스로 만드는 끝의 구조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원리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SCV 전제 조건과 고점 포착의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에서 미래를 예측하죠. 사실 그건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시장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은 결국 사람 심리의 흔적이며 대중의 심리는 항상 반복되죠. 그래서 차트가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언제나 비슷한 저점, 비슷한 고점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과거 흐름을 보면 시장의 진짜 고점과 진짜 저점은 항상 우리의 상식 바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SCV 고점 패턴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바로 한 발 더 위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장의 확신이 가장 짙어지는 순간, 그때가 바로 냉정을 가져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시장은 늘 우리에게 사인을 줍니다. 과열의 신호, 다이버전스의 출현, 거래량의 둔화까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그건 단순한 고점 구간이 아니라 시장 스스로 보내는 구조적 경고등입니다. 즉 SCV 고점 패턴의 첫 번째 전제는 시그널, 바로 한 발 더 위에서 이 과열 신호를 읽는 것입니다. SCV의 고점 두 번째 전제는 C, 바로 캔들입니다. 고점권의 캔들은 늘 주저함과 소진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점과 고점의 심리는 시장 참여자의 감정선이 다르고 감정이 움직이는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저점과 고점의 심리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점은 천천히 일어서지만 고점은 순식간에 무너지죠. 그래서 고점 구간에서는 윗꼬리가 길고 몸통이 짧은 도지형 캔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건 단순한 차트의 모양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한 심장박동입니다. 윗꼬리가 길어진다는 건 위쪽에서 강한 매도가 눌렀다는 뜻이죠. 불타오르던 불꽃이 바람 한 줄기에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뽕이 약세 전환의 캔들로 바뀌는 순간 시장은 더 이상 추세가 아니라 분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SCV 고점의 마지막 세 번째 전제는 V,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시장 에너지의 심박수입니다. 상승 막바지에는 엔진 소리는 커지지만 실제로 남은 연료는 얼마 없죠. 그래서 진짜 고점 직전엔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거래량은 많지만 캔들 몸통이 작아지거나 고가를 돌파하지만 거래량이 줄어드는 패턴. 이건 마치 마라톤 주자가 결승선 앞에서 숨이 턱 막히는 장면과 같습니다. 아직 달리고는 있지만 더 이상 속도를 낼 힘이 없는 거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가격은 움직이고 있지만 그 속엔 더 이상 진짜 힘이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장은 상승이 아니라 소진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SCV의 세 번째 전제, 거래량은 늘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래서 SCV 매매법의 고점 신호는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완성됩니다. RSI 다이버전스, 윗꼬리와 약세 전환 캔들, 거래량 둔화까지 이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면 그때가 바로 시장이 속삭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신호로 실전 매매 적용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차트에서 단기 고점이 형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추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때 시장의 심리는 기대 심리가 가득 차 있는 구간입니다. 즉 추세가 한 번에 꺾이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RSI 시그널을 보면 한 차례 과열 구간에 진입했지만 아직 명확한 하락 다이버전스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캔들 또한 윗꼬리가 없는 평온한 형태, 아직 심리의 흔들림은 오지 않았죠.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성급히 반전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SCV의 세 가지 전제 조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차분히 기다리는 게 핵심입니다. SCV의 전제 조건을 기다리면서 흐름을 살펴보니까 고점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기대 심리형 상승이 이어집니다. SCV의 전제 조건인 한 발 더 고점을 높인 거죠. 이때 거래량을 보면 가격의 고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상승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고점에서는 작은 도지형 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RSI를 보면 가격의 고점은 높아졌지만 RSI 고점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과열 구간에서의 하락 다이버전스, 시장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죠. 또한 고점 부근에서의 거래량은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캔들 몸통은 작아지고 있는 패턴입니다. 이로써 SCV의 매매법의 모든 전제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진입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조금 빠르게 진입한다면 고점 캔들 직후 바로 다음 음봉 캔들에서 진입하거나 좀 더 확인 매매로 접근한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음봉 거래량이 증가하는 순간 확인 후 진입할 수 있습니다. 고점에서의 SCV의 전제 조건이 갖춰진 뒤 따라오는 음봉에 거래량이 증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도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먼저 손절 라인은 고점 캔들의 윗꼬리에 설정할 수 있고 익절 라인은 직전 강한 지지를 받았던 지지 구간으로 1차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잔여 물량은 이후 형성되는 추세 흐름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면 SCV가 제시한 세 가지의 전제 조건, RSI 신호, 심리적 캔들 형성, 거래량 둔화까지 모두 맞물리면서
오르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하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상승에 감소하던 거래량이 하락에 증가된 모습은 명확한 추세 반전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 포지션은 보다 높은 익절가를 기준으로 차분히 끌고 갈 수도 있겠죠. 이처럼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구조가 SCV 매매법의 장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뚜렷한 고점 기준을 확보하면서도 리스크 대비 높은 손익비를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리 시장이 쉽게 줄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기에 가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전제 조건을 알고 차분히 기다릴 줄 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기회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SCV의 해석은 상승에서 과열, 그리고 피로, 이에 따른 분배, 그리고 하락으로 전환까지. 결국 하락은 하락하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올라갈 힘이 다 있기 때문에 자연히 시작되는 겁니다. 스토캐스틱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에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에서 지금 가격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장을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해 볼게요. 롤러코스터가 천천히 올라갈 땐 설렘이 쌓이죠. 하지만 꼭대기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곧 떨어지겠구나 묘한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스토캐스틱이 보여주는 건 바로 그 순간의 위치입니다. 지금은 아직 오르는 중인가? 이제 꼭대기 턱 밑인가? 아니면 이미 내려오는 중인가? 즉 스토캐스틱은 단순히 속도를 재는 도구가 아니라 위치의 감정선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가격이 천천히 올라와도 이미 높은 곳에 있다면 이제 곧 내려올 가능성이 높겠죠. 반대로 한참 내려왔는데 이미 바닥 근처라면 이제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시장이라는 거대한 롤러코스터 속에서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려주는 감정의 고도계, 그게 바로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에는 두 개의 선이 있는데요. 바로 %K와 %D입니다. %K는 현재 가격이 최근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선입니다. %D는 %K의 변동성을 완화시킨 평균선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어렵죠? 쉽게 말해 스토캐스틱은 시장이라는 파도의 리듬을 두 줄로 그린 그래프입니다. %K는 실제 파도의 움직임, 즉 가격이 지금 얼마나 빠르게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이고, %D는 그 파도를 한 박자 늦게 따라가며 최근 파도의 리듬은 이렇다라고 말해주는 선이에요. 그래서 %K는 현실의 즉각적인 반응, %D는 그 반응을 부드럽게 평균낸 리듬감입니다. 쉽게 비유해볼게요. 시장은 거대한 바다이고 가격은 그 위를 끊임없이 흔들리는 파도입니다. %K는 그 파도의 끝, 지금 막 올라가는 물결의 속도를 잡아내는 선이고, %D는 그 여러 번의 물결을 평균내서 최근 파도는 전체적으로 이런 리듬이야 라고 알려주는 선입니다. 그래서 두 선이 교차하는 순간은 바다가 이제 물결의 방향이 바뀌려고 한다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스토캐스틱을 어떻게 세팅하고 실전 매매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 탭을 클릭해줍니다. 검색창에는 스토캐스틱을 입력하고 나타나는 지표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추가가 완료되면 아래쪽에 두 개의 선이 생긴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K와 %D, 우리가 앞에서 배운 두 개의 선이죠. 파란색이 %K, 주황색이 %D입니다. 설정해서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 가능하고 굵기 또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은 0에서 100 사이를 움직이는 백분율 지표입니다. 중심선은 50선으로 최근 구간에서 가격이 고점과 저점의 중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쪽 100 근처는 최근 고점에 가까운 구간입니다. 반대로 아래쪽 0 근처는 최근 저점에 가까운 구간이겠죠. 과열 구간을 구분하는 기준선은 일반적으로 8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으로 봅니다.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 있어서 눌림이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죠. 반대로 20 이하라면 과매도 구간입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 있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RSI랑 스토캐스틱 그림은 거의 똑같은데 뭐가 다른가요? 맞습니다. 둘 다 0부터 100까지 움직이고 위로 올라가면 과열, 아래로 내려가면 침체라고 하죠. 하지만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을 기준으로 감정을 읽느냐에 있습니다. RSI는 단순히 지금 시장이 얼마나 뜨겁냐, 차갑냐를 보는 지표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얼마나 올랐는가, 얼마나 내렸는가 그 비율로 시장의 온도를 측정하죠. 그래서 RSI는 말 그대로 시장의 온도계입니다. 지금 과열인지 침체인지. 반면 스토캐스틱은 단순히 온도가 아니라 그 감정이 얼마나 빠르게 요동치고 있는가, 즉 변화의 속도를 보여줍니다. RSI가 지금 화가 나 있다면 스토캐스틱은 얼마나 급하게 화가 났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RSI가 강도의 지표라면 스토캐스틱은 속도의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RSI는 지금 체온이 몇 도인지 알려주는 온도계고, 스토캐스틱은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알려주는 심박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토캐스틱의 매매 신호는 빠르고 강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효율이 좋은 지표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바로 이 빠름 때문에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잡음과 노이즈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두 선의 교차나 간격을 해석해서 매매에 활용합니다. 하지만 보시면 스토캐스틱은 신호가 너무 자주 나오죠. 그래서 실전에서 그대로 따라가면 쓸데없는 신호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K선은 지나치게 민감해서 조금만 가격이 흔들려도 새로운 신호를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잡음을 잡기 위해 우리는 설정을 변경해 줄 겁니다. 먼저 지표 설정 창에 인풋 탭을 보면 기본 설정 값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K 길이와 %D 스무딩
스무딩은 그대로 두고 %K 스무딩만 1에서 3으로 변경해 줄 겁니다. 다음으로 모습 탭으로 이동해서 중심선과 과열 침체 구간 라인을 조금 더 선명하게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을 마치면 이전처럼 잦은 노이즈는 사라지고 선들이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새로 만든 이 설정이 바로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라는 겁니다. 다른 수치는 다 그대로입니다. 다만 원본 지표에 %K 값을 3 이동평균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슬로우 스토캐스틱입니다. 슬로우 스토캐스틱은 일반적으로 스토캐스틱에 불필요한 잡음을 제거하고 신뢰도를 높여주는 한층 더 실전 친화적인 설정입니다. 스토캐스틱은 일정 기간 동안의 고점과 저점 대비 현재 가격이 어디쯤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토캐스틱이 과매도 구간인 20 근처에 있으면 매수 관점으로 보고 반대로 과매수 구간인 80 근처에 있으면 매도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차트를 보면 20 아래 과매도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82 과매수 구간에서는 하락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만 보면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아,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면 되는 거구나. 하지만 문제는 시장이 항상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동안 스토캐스틱은 계속 82, 즉 과매수 구간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구간에서 계속 숏을 본다면 결국 추세에 역행하게 되고 손실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많은 초보자들이 스토캐스틱으로 손실을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한 매매법이 과매수 과매도 영역 이탈 매매법입니다. 스토캐스틱이 80 이상 올라간다고 바로 숏 포지션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다시 80선을 하락 돌파할 때 그때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다시 스토캐스틱의 반대 신호인 과매수 신호에 들어왔을 때 익절해주는 게 좋겠죠. 반대로 20 아래로 내려간다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다시 20선을 돌파할 때 매수 진입하는 거죠. 쉽게 말해 과매도 과매수 영역을 이탈하고 다시 진입하면 더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바로 파란색 %K선이 주황색 %D선을 교차하는 순간, 즉 크로스가 발생할 때입니다. 이 교차가 과열 이탈 시점과 함께 나타난다면 신뢰도는 더욱더 높아집니다. 이처럼 영역 이탈 매매법은 단순히 지금 많이 올랐다가 아니라 올라가던 힘이 꺾이기 시작했다를 포착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은 진입 타이밍을 잡는 용도뿐 아니라 진입을 보류하는 기준선으로도 자주 쓰입니다. 예를 들어 과매수 구간에서는 새로운 매수 진입을 피하고 과매도 구간에서는 성급한 매도 진입을 피하는 식이죠. 이처럼 단순히 시장의 과열 구간에서의 매매 전략이 아니라 기준을 잡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의 또 다른 매매법은 바로 중심선 매매법입니다. 중심선인 50선은 최근 구간에서의 고점과 저점 사이, 즉 가격의 중간 지점을 뜻하는데요. 특히 50선은 힘의 방향을 구분하는 중심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의 기울기를 가늠하는 저울추 같은 겁니다. 보통 큰 상승이나 하락이 나온 뒤 스토캐스틱이 50선에 닿으면 지지 저항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격이 이전 저항 구간을 돌파한 뒤 눌림을 주면서 스토캐스틱이 50선 근처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중심선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 지지 구간을 깨고 하락이 이어질 때 되돌림을 주면서 스토캐스틱이 50선 근처까지 올라옵니다. 이때 중심선을 저항받고 하락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활용하면 눌림이 나왔을 때는 매수 기준으로, 되돌림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매도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즉 50선은 시장의 균형선이자 지지와 저항이 바뀌는 전환선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의 50선은 눌림 매수와 되돌림 매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단순히 과매수 과매도 신호로만 진입하면 손실 구간이 잦지만 이 50선을 기준으로 어느 쪽 힘이 더 강한지 파악한다면 추세를 훨씬 명확하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50선이 살짝 이탈하는 구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면 이 선 하나로도 시장 힘의 기울기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하이키나시는 일본어로 하이킨과 아시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여기서 하이키는 평균을 뜻하고 아시는 캔들을 의미하는데요. 이걸 직역하면 평균 막대라는 뜻입니다. 즉 하이키나시는 평균적인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캔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캔들은 매 순간의 가격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뒤엉켜서 시장의 큰 방향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하이키나시는 현재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전 캔들의 정보까지 함께 계산해서 그립니다. 그래서 작은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가격이 실제로 만들어가고 있는 큰 흐름, 즉 추세가 훨씬 부드럽고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캔들이 순간순간 찍는 사진이라면 하이키나시는 영상 클립입니다. 하나의 캔들이 아니라 이전 캔들의 정보까지 반영해서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이어서 보여주는 거죠. 여기 같은 구간의 일반 캔들 차트와 하이키나시 캔들 차트를 비교해보면 같은 구간을 보여주는데도 두 차트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보입니다. 왼쪽의 일반 차트는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눌림과 조정이 반복되면서 노이즈가 생기고 잦은 매매를 유도하는 패턴이 계속해서 보이는 반면에 오른쪽 하이키나시 캔들
캔들은 눌림이나 조정처럼 작은 흔들림을 자연스럽게 걸러내고 이렇게 하나의 추세에서 하나의 색상으로만 표현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의 시작부터 끝까지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수익 구간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이키나시는 일반 캔들처럼 단순히 시가와 고가, 저가와 정가만 쓰지 않습니다. 이전 캔들의 중간값과 현재 캔들의 평균값을 함께 사용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일반 캔들은 오늘 기분이 어때? 라면 하이키나시는 최근 며칠 분위기 어땠어? 인 거죠. 즉 일반 캔들처럼 하루의 감정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며칠간의 분위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키나시의 가장 큰 장점은 추세를 한눈에 보여준다는 겁니다. 먼저 트레이딩 뷰에서 하이키나시를 설정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트레이딩 뷰 좌측 상단을 보시면 현재 차트 형태를 보여주는 캔들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차트 종류가 쭉 나오는데요. 그 아래쪽에 하이키나시라고 쓰여있는 옵션이 보일 겁니다. 선택해 주시면 일반 캔들이 아닌 하이키나시로 전환이 됩니다. 하이키나시로 전환되는 순간 노이즈가 사라지고 추세를 보는데 일반 캔들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안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캔들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자들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죠. 캔들의 패턴이나 몸통의 기능은 강세 또는 약세 정도를 결정하는 신뢰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이키나시의 강점이 더 돋보이는데요. 하이키나시는 크게 세 가지 캔들 패턴으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는 양봉 캔들 패턴으로 녹색 몸통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랫꼬리가 거의 없거나 아주 짧은 형태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간단한데요. 지금 시장은 위쪽으로 힘이 몰려있다. 보통 양봉 캔들 패턴일 때는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특히 아랫꼬리가 거의 없고 몸통이 큰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강한 상승 추세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이때는 불필요한 역추세 숏보다는 상승 흐름을 따라가는 매수 전략이 훨씬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양봉과 정반대인 음봉 패턴입니다. 빨간색 몸통, 윗꼬리가 없거나 아주 짧고 아랫꼬리가 길게 뻗는 형태입니다. 양봉 패턴과는 반대로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신호로 해석되고 특히 윗꼬리가 거의 없는 연속적인 음봉 패턴은 매도세가 주도하고 있는 강한 하락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도지 캔들입니다. 일반 캔들의 도지 캔들과 마찬가지로 몸통은 아주 작지만 위아래 꼬리가 길게 뻗어 있는 형태죠. 하이키나시에서 나타나는 도지 캔들은 일반적으로 추세의 끝자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도지 캔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동안 한쪽 힘이 강했다가 이제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이 비슷해졌고 곧 추세가 전환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도지 캔들이 나타난다는 건 추세의 모멘텀, 즉 강한 추세가 꺾이고 있다고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하이키나시 캔들의 기본 패턴 세 가지입니다. 사실 이 세 개만 아셔도 일반 캔들보다 추세의 방향, 강도, 끝자락을 훨씬 정확히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하이키나시를 활용한 매매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키나시를 켜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캔들이 놀랍도록 부드럽다는 겁니다. 양봉이 이어질 땐 정말 깔끔하게 쭉 이어지고 음봉이 이어질 땐 마치 미끄러지듯 내려가죠. 그래서 하이키나시는 단순한 캔들이 아니라 일종의 신호로 봅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는 명확한 법칙이 있는데요. 하이키나시에서 양봉이나 음봉이 2개 이상 연속으로 등장한다는 건 이미 시장이 한쪽 방향으로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양봉일 경우 꼬리가 거의 없거나 큰 몸통은 강한 상승 추세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이키나시의 상대적인 변화를 통해서 추세가 얼만큼 강세를 보이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이키나시에 양봉 캔들이 나오고 다음 양봉 캔들의 꼬리가 줄어들고 몸통이 커졌다면 그것은 추세가 매우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으며 매수 타점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음봉이 2개 이상 이어지고 윗꼬리가 거의 없이 몸통이 점점 커진다면 이건 하락 흐름이 가속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이런 흐름은 매도 타점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세의 추세가 이어지다 갑자기 몸통이 작아지고 꼬리가 길어지기 시작한다면 이건 매우 중요한 신호인데요. 추세가 이어지던 흐름에서는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실제 추세 반전 구간에서 이 패턴이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어지던 추세가 반대로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익절의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하이키나시에서 비슷한 크기의 캔들이 같은 가격대에서 연속해서 나타난다면 그건 추세가 멈추고 매수와 매도, 힘의 균형이 이루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즉 가격 변동폭이 줄어드는 횡보 또는 박스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은 진입보다는 다음 추세를 기다리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이어질 때 캔들의 꼬리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작용하는데요. 하이키나시에서 꼬리가 없다는 건 생각보다 엄청난 의미입니다.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캔들 밑에 꼬리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매도 압력, 즉 파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는 캔들 윗부분에 꼬리가 거의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매수 압력이 거의 없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꼬리 없는 캔들이 연속해서 나타난다면 그 추세는 매우 높은 확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결과적으로 하이키나시는 일반 캔들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되돌림에서 흔들리지 않고 전체 추세를 통째로 가져가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실전에서는 중간에 나오는 작은 음봉 하나에 흔들려서 수익을 날려버린 일이 정말 많죠. 먼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하이키나시 캔들을 보면 최근까지 윗꼬리가 거의 없는 음봉이 이어지다 캔들의 몸통은 점차 작아지고 꼬리는 길어지는 도지 캔들이 여러 개 나타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섣부르게 진입하기보다는 다음 추세의 방향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흐름을 지켜보니까 다음 캔들에서 양봉이 확인됩니다. 이때 양봉 캔들은 윗꼬리가 짧고 몸통은 커지는 강세의 캔들이 확인되는데요.
그동안 강하게 이어지던 하락 추세가 둔화되고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는 신호가 확인된 만큼 매수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먼저 손절 라인은 양봉 캔들 저점 꼬리에 익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익절 방법은 직전 하락 추세에서 잠깐 멈췄던 도지 캔들 구간 혹은 상승을 막고 있던 강한 저항 라인에 1차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초보자분들도 실수 없이 가져가기 좋은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스윙 전략인데요. 이건 직전의 반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다가 양봉의 몸통이 점점 작아지거나 꼬리가 길어지는 추세 전환의 캔들 혹은 음봉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익절의 타이밍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스윙 전략으로도 길게 끌고 갈 수 있는데요. 결과를 확인해보면 하락 마지막 구간의 도지 캔들과 양봉의 전환 그리고 꼬리 없는 추세형 캔들 전환까지 이 모든 신호가 맞물리면서 실제로 상승 반전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죠. 하이캔 하시는 몇 시간 봉에서 써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이캔 하시는 작은 타임 프레임 해석보다 큰 프레임 해석이 더 적합한 지표입니다. 왜냐면 하이캔 하시의 핵심은 가격의 노이즈를 걸러내는 능력이기 때문인데요. 이평선처럼 천천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일반 캔들처럼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죠. 가격을 부드럽게 평균내기 때문에 추세나 박스권 그리고 추세 반전 같은 이런 큰 흐름을 훨씬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작은 프레임보다 큰 프레임 해석이 더 적합합니다. MACD는 단순히 선 두 개가 교차하는 지표가 아니라 시장에 힘이 붙는 순간과 힘이 꺼지는 순간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MACD 이건 도대체 뭘까요? 이름부터 어려워서 처음 보면 뭔가 특별한 수학 공식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MACD는 지표 중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논리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MACD가 하는 일은 단순한데요. 지금 시장이 단순히 오르는 중인가 아니면 속도가 붙어서 진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바로 이 차이를 구분하는 도구가 MACD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오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처음엔 힘차게 페달을 밟죠. 속도도 빠르게 붙고 몸도 가벼운데요. 그런데 일정 높이쯤 오르면 다리 근육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페달은 여전히 돌고 있지만 속도는 점점 줄어들죠. 이게 바로 MACD가 보여주는 변화입니다. 가격이 여전히 오르고 있는데 MACD선은 이미 아래로 꺾이기 시작한다면 그건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즉 상승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MACD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를 측정하는 모멘텀 지표입니다. 시장은 방향보다 힘이 중요하다는 걸 MACD는 정확히 짚어내는 거죠. 그래서 MACD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잡는 지표입니다. 이런 원리와 성질 때문에 주식, 코인, 해외 선물 등 전 세계 대부분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MACD는 MAU와 C, D를 합쳐서 만든 이름입니다. 여기서 MA는 무빙 에버리지, 우리가 익숙한 이동 평균선을 말합니다. C는 컨버전스, 수렴이란 뜻이고 D는 다이버전스, 즉 발산이란 뜻이죠. 뜻을 종합하자면 이동 평균을 활용해 가격의 수렴과 발산을 잡아내겠다. 이게 MACD의 핵심입니다. 지표는 복잡해 보이지만 구성은 사실 간단합니다. 먼저 두 개의 선이 보이는데요. 이 중 파란색 선이 MACD 선이고 주황색 선이 시그널 선입니다. 먼저 파란색 MACD 선은 12 이동평균선에서 26 이동평균선을 뺀 값입니다. 즉 두 이동평균선의 이격 차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선인데요. 값을 통해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와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황색 시그널 선은 앞서 계산한 MACD 값을 9일 이동평균으로 다시 부드럽게 만든 선입니다. 즉 MACD 선이 현재의 속도라면 시그널 선은 그 속도를 평균낸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MACD 선이 먼저 움직이고 시그널 선이 따라 움직이는 메커니즘입니다. 중요한 건 이 두 선이 교차할 때 시장의 속도가 바뀌는 순간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MACD에는 한 가지 지표가 더 있죠. 바로 히스토그램인데요. 히스토그램은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차이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건데요. 쉽게 말해 두 선이 서로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 그 간격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두 선이 간격이 멀어질수록 막대는 길어지고 두 선이 가까워지면 막대는 짧아집니다. 그리고 두 선이 교차하는 순간 히스토그램의 색상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방향에 힘이 붙는지 힘이 빠지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멘텀 지표입니다. 먼저 트레이딩 뷰에서 MACD를 설정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트레이딩 뷰 좌측 상단에 있는 지표 탭에서 MACD라고 검색해 주시면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다이버전스라고 나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아래쪽에 MACD가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CD는 0선을 기준으로 지표를 해석할 수 있는데요.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MACD 선이 0선 위에 있으면 강세 구간, 0선 아래에 있으면 약세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MACD는 RSI 지표와는 다르게 0에서 100 사이를 움직이는 지표가 아닙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MACD 값은 위로, 하락하면 MACD 값은 아래로 움직이고 그 폭은 이론상 무한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CD는 과매수 구간을 맞히거나 과매도 구간을 특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신 추세의 방향과 힘, 즉 시장 모멘텀을 읽는데 최적화된 지표입니다. 그래서 MACD는 단순히 구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숫자를 계산해서 지표를 활용할 건 아니니까요. 그럼 지금부터는 MACD를 활용한 매매 기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MACD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호는 선의 교차입니다. 일반적으로 파란색 MACD 선이 주황색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 하향 돌파하면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즉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입니다. 차트에서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하고 다시 하향 돌파하는 데드 크로스 때 익절해주는 기본적인 매매 기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골든 크로스가 발생해서 매수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하락했는데요. 이게 바로 MACD의 함정입니다. 즉 교차 신호만 믿고 진입하면 신뢰도가 낮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같은 골든 크로스인데 결과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정답은 바로 영선입니다. 앞에서 상승했던 골든 크로스는 영선 위에서 발생한 신호였고 뒤에 나타난 골든 크로스는 영선 아래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죠. 즉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선 위에서 나타난 골든 크로스는 이미 시장의 평균 모멘텀이 상승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의미인데요. 즉 매수세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골든 크로스가 추가적으로 힘을 실어준 거죠. 따라서 진짜 상승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나온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했던 골든 크로스는 영선 아래에서 발생한 신호였습니다. 즉 평균 모멘텀이 여전히 하락권에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타난 것뿐이라는 의미인데요. 매수세가 시장을 주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다시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골든 크로스라도 모멘텀의 위치에 따라 신뢰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 영선은 바닷물의 수면 같은 존재입니다. 위에 있으면 상승의 파도, 아래에 있으면 하락의 조류죠. 그래서 MACD 매매의 핵심은 단순히 크로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교차가 영선 위인지 혹은 아래인지를 함께 봐야 진짜 의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선을 기준으로 또 다른 매매 전략을 구성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MACD는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매수 매도의 기준을 잡기에는 신뢰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영선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신뢰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데요. MACD 선이 영선 위나 아래에서 나타난 크로스는 그 추세가 꺾일 가능성만 파악하고 기다려줍니다. 이후 MACD 선이 영선을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그때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즉 좋은 자리는 놓칠 수 있어도 확인된 추세 속에서 진입하는 전략이 훨씬 안정적인 거죠. MACD의 또 다른 매매 기법은 다이버전스 매매법입니다. 다이버전스란 가격의 방향과 지표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하죠. 일반적으로는 가격의 방향과 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가격과 지표의 방향이 반대로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를 우리는 다이버전스라고 부르고 지금과 같이 가격의 방향과 다르게 지표의 방향이 상승을 가리킬 때 이걸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반대로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고 있는데 MACD의 고점은 오히려 낮아진다면 이걸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다이버전스는 주로 추세의 모멘텀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추세 반전을 암시하는 신호입니다. 즉 추세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죠. 그래서 다이버전스를 확인했다면 다이버전스에 의한 매수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신뢰도 높은 진입 시점을 잡기 위해서는 다이버전스 신호를 확인하고 MACD 선이 영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에 진입하는 매매 전략이 있습니다. 또 MACD를 통해 측정하는 다이버전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히스토그램입니다.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지만 히스토그램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보면 가격의 방향과 지표의 방향이 이번에도 반대로 측정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히스토그램 다이버전스는 중간중간 짧게 움직이는 구간에서도 자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 단기 구간에서 가격의 고점은 높아졌지만 히스토그램 높이는 계속 낮아집니다. 따라서 히스토그램을 통한 다이버전스를 활용해서 단타 매매 타점을 잡는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이버전스가 추세의 변곡 자리를 포착하는 기술이다 보니 아무래도 역추세 매매를 하게 됩니다. 잘 포착하고 잘만 잡아낸다면 가격의 저점과 고점을 포착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잘못 따라가면 큰 손실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MACD에서는 다이버전스 하나만 보고 매매하기보다는 MACD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신호들과 조합해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매매 기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각 지표와 매매 방법들을 어쩔 수 없이 핵심 위주로만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매 기법들을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흐름에서 써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지금 나오는 영상들 안에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한 번만 제대로 정중해 가시고 매매에 적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말 한 땀 한 땀 정리한 영상들이라 차근차근 따라오시다 보면 체감상으로도 투자 실력이 몇 단계는 올라가 있다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법을 기반한 저의 실전 매매 전략과 응용 과정들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함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조건 없이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고 실시간 시장 흐름과 기준을 같이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코인 투자에서 결국 승부를 가르는 건 화려한 매매 기법이 아닙니다. 매매법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어떤 원칙 위에서 사용하느냐입니다. 원칙 없는 매매는 잠깐의 수익은 줄 수 있어도 결국 시장의 변동성 앞에서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매매법을 더 알려드리기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사고방식을 함께 만들어가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혼자 매매하다가 기준이 흐려질 때가 있거나 지금 이 판단이 맞는지 누군가가 점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멤버십은 그런 분들을 위해 열어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매를 대신해주는 것도 아니고 수익을 약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같은 기준 위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서로의 판단을 점검할 수 있는 조용한 공부방 같은 공간입니다. 멤버십은 지금 보시는 채널에서 바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매매에 조금이라도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하나의 기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차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